네, 자, 주니어 7차 그랑프리 시마다마오 편이고요. 제가 지금 멘트를 전혀 준비를 안 해놨어요. 머릿속으로. 구상조차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좀 막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제 영상들을 잘 보면 시마다마오 관련 영상에는 싫어요가 좀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마다마오가 잘한다. 우리 애들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싫어요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뭐 어차피 싫어요 많이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할 얘기 좀 많이 할게요. 그러나 우리 애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자, 일단 시마다마오. 시마다마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인생 2회차 피겨예요. 얘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시마다마오의 피겨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겨 전략이란 건 뭐냐면 자,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약물이 의심되는 김연아하고 약물이 의심되는 김연아가 아니고 약물이 의심되는 러시아 애들을 빼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제 기준에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특별한 재능. 현재 우리나라 국대 현역에서는 이런 재능 없어요. 제가 특별하다라는 말을 쓰는 건 정말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특별하다라는 말을 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거기에 시마다마오가 들어가. 네. 네, 저는 시마다마오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의 그 범주의 끄트머리쯤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얘네들의 인생 2회차 피겨를 시킨다면 이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스토리가 바로 현재 시마다마오가 하고 있는 피겨 스타일입니다. 판타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해서 말이죠. 저 시마다마오가 하고 있는 현재 피겨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점수 빨아먹는 피겨예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인생 2회차라는 표현을 요즘 최근에 보면 웹소설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뭐 환생물, 전생물, 뭐 회기물, 그 다음엔 빙의, 이세계, 타임슬립 등등등.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약간의 치트키가 되는 거죠. 시마다마오는 그 치트키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능까지 갖추면서.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점수 빨아먹는 데는 참 좋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있죠. 자, 제가 지난번에 뚜베리제 피겨 전략에서 얘기했죠. 트리플의 점프 높이를 낮게 가져가서 체력을 아끼고 그 남는 체력으로 다른 점수를 더 많이 벌어들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플의 점프 높이를 낮게 가져가서 체력을 아낀다는 것은 회전 부족의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비벼서 뜨고 비벼서 착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시마다마오는 이것에 아주 충실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헌데 아직은 시마다마오가 온전한 그 피지컬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완급 조절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있거든요.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면에선 참, 역시 제대로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PCS를 보면 지금 이게 쇼트죠. 31.78. 지금 이게 4차 쇼트에 보면 32.16이었던 게 31.78로 줄었죠. 자, 이거를 보면 뭐냐면 분명히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보다는 평가가 올라갔어요. 31점을 중반대가 넘어가니까 홈이 아닌데도. 그러나 홈에서보다는 분명히 떨어졌죠. 뭐 가산점이란 측면에서는 솔직히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PCS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점수는 믿지 마라 이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프리를 좀 보면은 프리에서는 여기서 트리플 악셀 이게 4차인데 4차 일본 홈에서는 안 나왔죠. 언더가. 근데 여기선 나왔어요. 회전도 비슷했거든요. 물론 차이가 있어. 4차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날 돌려서 착지가 됐고 여기 7차에서는 약간 빙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빙판에 찍히는 느낌이 좀 있긴 했지만 실제로 느린 화면을 보면 회전을 채운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회전각은 거의 같았어요. 근데 홈에서는 안 잡히던 게 원정에서는 언더가 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보면 여기 요러츠도 좀 회전 부족기가 있거든요. 저라면 Q 붙였을 것 같은데 안 붙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마다마오의 트리플은 회전이 좀 간당간당한 면이 있어. 아직은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자기 토바만큼 깔끔하게 착지하지는 못해 아직은. 예, 나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전히 보면 트리플 악셀과 쿼드토가 안정된 점프라고 보긴 힘들죠.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봐. 내가 신지한테 트리플 악셀을 좀 밀었던 이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마다마오 이기라고 트리플 악셀을 주장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만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 시즌 말 그러니까 올해 초쯤에도 내가 한번 신지한테 트리플 악셀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때 이미 나는 밀라노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지아를 밀라노 올림픽 메달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때 이미 그러니까 올해 뭐 종합선수권하고 뭐 주니어 월드하고 하던 그 사이쯤에 이미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카오리 사카모토하고 클린 대결이면 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성공할 필요도 없어요. 알레나 코스톨만큼 가산점 뭐 2점대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야. 유형보다만 나으면 돼요. 유형보다만.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 띄어서 언더로만 끊으면서 랜딩만 해내면 상대 우위가 가능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되셨나? 내 말? 그렇게 되면 물론 이건 행복 스토리야. 행복 피겨지 그냥. 내내 망상 피겨긴 해도 올금이 가능하다라는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난 판타지 피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이 얘기는 다음에 하는데 신지아가 유형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그러니까 언더선에서 랜딩을 제대로 해내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좀 밀어붙이면.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왜? 이것만 봐. 회전 부족 두 개나 다 떴는데도 이렇잖아. PCS도 그렇고. 이것도 쇼트로 치면 31.5는 되는 거잖아. 점수 단위가 달라진다니까? 그런 거 하나에. 그리고 이 러츠도 이거 Q 붙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 신지아는 2대 연속 7번째 러츠가 Q가 떴잖아요. 이게 점수를 주는 태도가 달라져요. 심판들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시마다마오의 이런 피겨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점수 빨아먹는 피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의 심판 판정들의 성향, 태도 이거에 딱 맞거든요. 정말로. 자, 이제 이야기 좀 너무 끌었고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조금 얘기 좀 하고 갈 건데 이 제가 라이브라고 적힌 거 있죠? 라이브라고 적힌 거. 이건 뭐냐면 이 ISU가 유튜브로 그 송출하는 라이브 영상이 아마 유럽 규격의 50프레임 영상일 거예요. 50프레임 규격일 건데 유튜브에선 60프레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10기가 8기가짜리들이 제가 라이브를 받은 겁니다. 라이브를 받아가지고 워밍업 영상하고 본 연기 영상들을 잘라서 컷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4차 때는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는 라이브도 30프레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라이브를 안 받았던 겁니다. 어설프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세한 장면을 보려고 그냥 유튜브에서 올리는 이런 영상을 안 쓰는 거예요. 예. 일단 쇼트를 좀 보면서 갑시다. 자, 이건 뭐 워밍업 영상인데, 네. 일단 시마다마오에서 여기서 칭찬 한 가지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착지를 보면, 네. 진짜 날착지 잘 하고 있죠. 네. 거의 날로 떨어지는. 네. 그러면서도 날로 떨어지면서도 이게 토부터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날이 내려 앉았거든요. 여기서 날이 내려 앉아야 돼요, 원래. 그런데 날로 그러니까 토가 내려 앉아야 되는 거지. 이쯤이면. 근데 날로 내려 앉으니까 여기서 닿고, 이 그려지는 궤적을 보면 회전을 잘 채운 것 같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상체가 앞으로 눕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눕지 않아. 내가 지난번 신지아 영상 때도 살짝 얘기했잖아요. 신지아도 좀 눕는다고, 앞으로. 그 왜 눕느냐, 이거 갖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무릎을 굽히는 것도 중요한데, 어, 무릎을 굽혔다가 언제 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봐. 자, 예, 상체가 안 누워요. 아무리 뭐 싱글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이건 지금 또 다른 장면인데, 워밍업에서. 네. 지금 이 경우도 봐요. 지금 착지를 했죠? 무릎 거의 90도에 상체가 안 누워 앞으로 이렇게 눕지 않는다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무릎 과학이 유지가 되죠. 예. 상체가 앞으로 눕는 거는 처음부터 무릎을 못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다가 덜 굽힌 상태에서 굽혀지는 것이 멈춰지거나 또는 무릎을 굽혔는데 빨리 펴거나 할 때 상체가 앞으로 눕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싫어하느냐? 좀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가 빙판 바닥이에요. 그죠? 자, 빙판 바닥인데 기본적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죠, 우리는. 거기다가 이쪽으로 활주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가 받는 에너지의 방향은 이쪽으로 꺾여서 대각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세가 이렇게, 예? 앞뒤로 누워 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곳인데 앞뒤로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백터의 방향대로 이렇게 끄으면 이해돼요? 우리 다 배우잖아. 지뢰 때. 응? 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1kg가 여기 있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받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뒤로 이렇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좁게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일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자세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예, 자,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있어서 요런 팩터가 가해질 때 이거랑 예? 이거랑
다르잖아. 어? 앞뒤로 벌어지는 게 다르다고요. 눕는 게 내가 왜 안 좋다고 얘기하느냐, 요런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무릎을 굽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착지를 잘하기 위해서죠. 착지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상체가 안 누워야 연결 점프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프를 뛴다는 것 자체가 빙판에 에너지를 주고 그 반동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가 낮춰져야 되는데, 대체로 앞으로 누울 때는 이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자, 우리가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다, 축구 선수래. 뭐 딱 그 이야기부터. 자, 먼저 이렇게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우 씨발. 자, 이렇게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여기 어깨요. 팔꿈치고 여기가 손이라고 쳐. 그러면 우리 이 관절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될 때 이 뭔가를 밀어내는 힘이 주어지기가 편하냐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팔이라는 게 요 정도까지는 오죠. 이게 완전히 여기까지는 안 붙어요. 인간의 관절 구조상.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이 편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이 편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중간쯤이 힘을 주기가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 우리 관절이 힘을 주기가 좋은 코스가 이 구간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차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 선수가 있어. 어? 선수가 있는데 이게 딱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리의 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을 주기가 좋은 구간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피겨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상체잖아요. 그죠? 그럼 다리가 힘을 좋게 줄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빙판에 닿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르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빙판에 닿는단 말이야. 힘을 주기 좋은 구간 내에서. 빙판에 힘을 가하기가 좋다고요. 그런데 정작 요렇게 상체가 앞으로 눕는 경우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여기까지 올라가죠.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은 여기인데 이 구간은 쓰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잖아. 그지? 그러니까 힘을 주기 가장 좋은 최적의 구간이 지나고 나서 빙판에 닿아요. 이래서 연결 토룹 같은 걸 뛸 때도 힘을 주기가 불편한 자세가 되는 거야. 상체가 앞으로 누우면. 그래서 상체가 앞으로 누웠던 선수들은 어떤 식이냐. 보통 토가 내려오면서 상체가 다시 서거든. 다시 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지. 내가 왜 상체가 앞으로 눕지 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좀 사족이 길었는데 내가 진짜 이것도 갖고 와야 돼? 어? 어디 갔어? 자, 봐. 뭐 일단 얘들은 빼자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특별한 등급의 선수들, 이 두 명, 상체가 앞으로 안 누워요. 다리가 뒤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릎이 안 펴져 있거든요. 자세 유지잖아 지금. 무슨 쌍둥이 같이 닮아 있다는 느낌 안 들어? 근데 지금 시마다마오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가 무릎 굽히라고 하고 상체 앞으로 눕지 말라고 하잖아. 이거 당신들이 듣겠어? 특히나 만약에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대 선수거나 국대 선수 부모라면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 말을 믿을까? 안 믿겠지.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나 당신 딸들보다 더 잘했던 애들을 끌고 오는 수밖에 없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어? 시마다마는 왜 자세가 안 누울까? 어?
왜 안 높지? 자세가 훨씬 안정돼 있잖아. 그냥 봐도. 좀 두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전혀 멘트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네. 자, 일단 가봅시다. 이 더블 악셀인데, 네. 지금 시마다마오의 악셀은요, 기본적으로 높이 지향적인 점프가 아니에요. 높이 지향적인 점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의 그러니까 하마다 쪽 애들 악셀 뛰는 게 리카키라도 그랬고 유영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악셀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고 있느냐? 오른쪽 다리 무릎이 빨리 일로 들어와요. 이쪽 골반도 이렇게 빨리 돌리는 거에 맞춰져 있죠. 네. 그리고 착지할 때 아씨 이 영상 맛이 같지 참. 네. 이걸 볼 수밖에 없네. 자, 회전축 왜 이래? 아, 이것도 끊겼구나. 회전축만 보더라도 신재하고 좀 비교가 되죠. 물론 신재하가 최근에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진다기보단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 있는 편이거든요. 예. 자, 어쨌든 요런 모습 착지해서 예,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그냥 뭐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는데 그냥 깔끔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플립. 네, 역시나 제가 얘기해왔던 엣지 구분에서 낮고 빠른 토픽의 전형입니다. 네. 근데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게. 네. 네. 지금 요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잘 돌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회전 부종을 안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착지 스킬인 거예요. 잘 보면 시마나마오가 어떻게 보면 회전이 정말 빠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점프가 정말 높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들여다보다 보면. 근데 그걸 판정을 딱 피해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합들에 의해서. 예, 거의 날착지고. 그죠? 우리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 나를 잘 못 돌리면서. 근데 일단 나를 잘 돌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날착지를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무릎을 잘 굽히기 때문에 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무릎. 상체가 안 눕잖아. 예, 그죠? 자, 상체에서 요 정도 각이면 어때요? 딱. 예, 힘을 주기 좋은 각이죠? 우리 애들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오면 힘을 주기 좋은 각이 아니잖아. 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힘을 이 공간을 허비하는 거지만 이 자세에서 이렇게 왔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힘 구간이 다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이가 충분히 나오죠. 연결 트리플 토에서 뒷날 잘 들려 있고. 예. 예. 자, 보통의 선수들은 여기서 어떤 식이냐면 이쯤에 무릎 굽혀요. 여기서 무릎이 더 안 굽혀져. 다른 선수들은. 그러면서 상체가 누워. 무릎을 여기까지 굽힌 선수들은 또 어떤 경우냐. 이 무릎을 빨리 펴면서 누워요. 근데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죠. 이 다리가 뒤로 갈 때까지. 예. 유지되고 이제 에너지가 거의 없어지니까 펴지는 거죠. 즉 점프의 잔여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세한 차이예요. 세밀한 차이. 됐고 당신들 혹시나 지금 내 영상 보고 있는 선수 출신이 있다면 자기들의 점프를 한번 봐봐.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러츠인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시즌보다는 러츠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러츠가 날이 좀 나가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거 신지아도 좀 그렇거든요. 최근 들어.
특히 펜스 쪽으로 뛰는 이 러츠가 날이 좀 나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쇼트는 괜찮네. 예. 약간 5시로 뛰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차이를 잘 봐야 돼. 자, 쇼트의 러츠인데 이건 점프 높이가 좀 나왔죠. 점프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가산점 잘 나왔죠. 왜일까요? 트리플 악셀 쿼드가 없잖아 앞에. 힘의 여유가 있거든 쇼트는. 프리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톡 1.01 단독 트리플 러츠 1.43 좀 뭔가 아쉽죠 쇼트에 비하면. 물론 요거가 있긴 해도 확실히 점프 퀄리티가 차이 납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면. 네. 자, 이 정도 높이는 나와야 시마도 마오가 그래도 좀 여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을 채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착지할 때 어때요? 자, 거의 수직으로 내려왔죠? 네. 그러고 자연스럽게 아웃엣지가 만들어지고 뒷날 들리고 무릎 굽혀지고 상체는 안 눕고. 네. 그래, 얼마나 좋아. 내가 얘기하는 착지잖아 이게. 상관없다. 싫어요 박아도. 어차피 원래 시마다마오 영상 만들면 항상 싫어요가 많이 찍혔어. 자, 쇼트는 이렇고 이제 프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프리 같은 경우도 영상이 중간에 좀 찍혀가지고 이건 이제 워밍업이에요. 자, 역시나 이거 지금 트리플 악셀 때문에 지금 워밍업에서 영상 띄고 있지만 이제 더블 악셀만 띄었어요. 그죠? 근데 잘 보면 이때는 또 약간 좀 날이 이 톡과 내려오죠. 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날 착지가 좋다. 무조건 토 착지가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근데 다만 얘가 악셀을 띄면 이네치 착지가 좀 자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악셀에서 축이 좀 앞으로 누워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 보면 수직으로 안 내려오고 약간 몸의 무게 중심보다 좀 많이 뒤로 가요. 그래서 약간 이네치 착지가 되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를 깔끔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날이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은근히 얕은 인엣지에서 중립 넘기면서 아웃으로 빠지는 궤적이거든요. 이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이런 걸 따지면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 같은데 저 원래 까탈스럽습니다. 인간 자체가. 네, 자 일단 여기서도 네, 상체가 안 누워요. 자세히 볼 때. 이런 게 난 너무 부럽더라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보이죠. 자, 몸이 이제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상태에서 무릎 입이 일로 들어오고 골반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프리로테를 하겠다는 거예요. 프리로테 뜨면서. 근데 희한한 게 아사다마오한테는 그렇게 비빈다고 욕을 하더니 시마다마오한테는 별로 욕이 없더라. 어차피 경쟁자가 한국에 없다 이건가? 에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시마다마오의 이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를 채공 시간이나 회전 속도를 재고 싶은데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영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자, 지금 보면 이 경우도 약간 인엣지성이긴 한데 뭐 큰 점프니까 요 정도는 상관없고 발목이 살짝 인엣지로 이 바깥으로 꺾여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경우도 이제 토로 내려옵니다. 이제 토로 내려오고 네. 상체가 안 눕죠. 역시나. 부럽다니까 이런 거 보면. 네. 자, 이게 문제의 러츠인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러츠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라이브에서 연기 시작에서부터 트리플 악셀 쿼드토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 연기가 끝나고 나서 슬로우 화면 보여주는 거 이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마다마오의 악셀, 네, 여기서, 네. 이것만 봐도 아사다마오보다 더 많이 돌리거든. 근데 이거 갖고 지적하는 놈 하나도 없더라. 어? 아사다마오는 정말 개같이 까였는데, 이것 때문에. 자, 예. 이미 뜨기 시작할 때 몸은 이미 이쪽을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로테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 뚜베네에서부터 쓰던 방식의 악셀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마다 쪽 애들이 보면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뚜베 쪽 애들을. 네. 자, 왔고. 근데 상체가 앞으로 또 누웠죠, 이게. 예.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에서 회전축이 좀 앞으로 자꾸 누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인엣지로. 그죠? 이거는 지난 대회도 그래. 4차를 한번 볼까요? 잠깐. 네. 4차. 4차 프리. 자, 여기서도 보면 네, 앞으로 눕잖아요, 지금. 예.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졌거든. 예. 오히려 떨어지는 회전각만 보면 4차 때가 더 모자랐어요. 근데 4차 때 안 잡혔잖아. 어? 다만 4차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좀 그렇게 궤적도 인으로 빠졌잖아, 여기 지금. 그죠? 안 잡혔거든. 이거는 잘 돌렸거든. 근데 다만 조금에서 멈칫했죠. 아마 이것 때문에 잡힌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거에 테크니컬이 넘어가 주면 안 되지. 두 개 다 잡아야죠. 테크니컬이라면. 그씨, 아유 짜증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즉 시마다마오의 트리플 악셀 안정적이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쿼드토인데 쿼드토를 내가 안 해놨네. 자 쿼드토 자세가 너무 트리플 토급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연결 트리플 토 뛸 때랑 쿼드 토를 뛸 때랑 자세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뚜베네 쪽 애들보다 못한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허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 얘도. 예. 지금 보면 쿼드 토를 뛰기에는 좀 모자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기서 토가 닿은 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언더죠. 네. 날이 내려앉은 걸까지 보더라도 언더예요. 예. 그럼 이제 다시 가서 이건 이제 세 번째 점프가 되는데 예. 요거 트리플러츠 트리플토 여기서 잘 보면 지금 펜스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날이 좀 뭐라고 할까 이 날이 나가는 방향이 급격해져요. 예. 약간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가는 애인데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점프가 좀 축이 별로예요. 이 회전 도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자 이것도 Q는 줘야 되잖아. 신지아가 프리에서 7번째 러츠가 이것보다 나았던 것 같거든. 근데 두 대회 연속으로 Q를 맞았는데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거의 힘이야. 희한하게 테크니컬들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고 등급이 높은 선수들한테 회전 부족을 몇 개 주고 나면 그 일정 이상 안 줘요. 또 적당히 넘어간다니까. 이런 게 난 짜증나. 짜증나는데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된 문제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한두 개 띄워주는 게 굉장히 큰 거야. 다른 거에서까지 이득을 보거든. 다음에 자, 예. 이 자세가 아까 있었던 쿼드토하고 뭐가 달라? 쿼드토라면 상체가 조금 더 이 정도 있어야죠. 이 간격도 조금 더 있든지. 예, 지금도 보면은 회전축이 약간 뒤로 넘어가잖아요. 예, 토로 갈 때. 예,
넘어가려다가 마는데, 예, 몸의 무게 중심에 내려오죠. 날이. 이거는 또 토착지네. 날착지가 아니고. 이건 아마 쿼드토를 뛰면서 그만큼 높게 뛴 거에서부터 이제 내려올 때 두려움이 토착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역시나 어리구나라는 건 보여. 그러니까 발전된 피겨 메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걸 보면 앞에 러츠보다 플립이 오히려 더 낫잖아요. 그죠? 플립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공중 회전축의 모습도 더 좋고 털리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약간 페레렉 하잖아요. 지금 이건. 일단 그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날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틀려 나갔어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러츠 도약 방향도 지금 5시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주면 6시고 여기는 5시고 여기라면 7시인데 5시로 가요. 왜? 지금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니까. 펜스 쪽 갈 때마다 선수들 점프가 이상해져요. 대부분. 신지아도 그렇고. 자, 이건 뭐 살코인데 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하죠. 보면 축이 앞으로 누웠죠. 회전 축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이네치 착지죠. 예, 이렇게 틀었거든요. 이것도 회전 부족이 없어요. 없죠? 트리플 살코 트리플 또.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 좀 띄었다고 뒤에 점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판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난이도 점프를 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걸 전 많이 느껴요. 내가 신지한테 트리플 악셀 뛰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이런 걸 다 감안한 거거든. 만약에 신지가 트리플 악셀을 언더 근처로만 하고 랜딩을 해내잖아? 그러면 그 7번째 점프 Q가 안 뜰 거야 아마. 똑같이 떨어져도. 이게 참 피겨 판정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결국에는 대회가 흥행을 못해서 그래요. 피겨라는 스포츠가 인기가 없고 흥행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라도 뭔가 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하는 선수를 띄워줘야 돼요. 협회에선. 스타를 만들어야 되거든. 스타를. 피겨 룰 개정이 왜 계속 일어나겠어요? 이전 선수들보다도 더 나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의 스타를 잊혀버리게 하고 새 스타가 더 잘하는 것처럼 띄워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이제 일본 애들 뭐 스폰서빨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데 참 특히나 스폰서를 왜 하고 일본이 국제대회를 왜 많이 개최합니까? 그 대회를 개최하면 자기네들은 돈을 벌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겠죠. 요즘 가뜩이나 국제대회 개최 안 하려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일본이 국제대회를 계속 개최해 주잖아. 고맙잖아. 그런데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일본 애들 점수가 안 좋아. 메달을 못 따. 그럼 일본에서 이게 흥행이 되겠어요? 그럼 일본에서 대회를 열라고 할까요? 안 열 거란 말이야.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런 건. 돈의 문제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돈의 문제죠. 예.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뛰는 선수들한테 관대해지는 이유도 크게 보면 돈 때문이에요. 결국. 예. 아 이거 루비구나. 예. 잠깐. 이게 살코였고. 예. 살코 아파 축이 숙여졌다는 거 얘기했죠. 지금 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는 좀 덜하네요. 네. 네.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그 회전 축이었거든요. 시마다 마오한테는. 네. 그리고 역시나 상체가 앞으로 안 눕는 거는 칭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7번째 러츠인데 7번째 맞나? 예, 마지막 러츠죠. 지금 잘 보면 네.
여기서는 자 보세요. 자 날이 진행 방향에 거의 얇게 나가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가죠. 그냥 훨씬 모습이 나아요. 그러나 조금 점프 높이가 낮죠. 쇼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쇼트에서의 이 높이 이거하고 확실히 점프 높이가 달라요. 네, 점프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회전축도 쇼트 때가 더 좋죠. 네, 쇼트 때가 딱 거의 퍼펙트한 수준이고 착지도 안정되고 요때는 조금 앞으로 숙여졌고 예, 뭐 착지는 잘했어요 어쨌든. 예. 근데 상체가 앞으로 안 눕는다는 거 이건 진짜 칭찬 포인트인데 트리플은 여전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연기 전체를 다 떼고 점프를 하나씩 떼와 가지고 신재하고 비교하면 트리플에서는 신재가 솔직히 저는 상대 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가산점은 이게 붙어있는 시마다 마오가 다른 것들까지 보너스 효과를 누린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짜증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트리플만 비교하자고. 트리플만. 연결 토롭을 빼면 거의 대부분 신지아 승이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왜? 신지아는 이걸 안 뛰니까. 이걸 안 뛰니까 트리플에 힘을 더 쓰잖아. 근데 시마다마오는 이걸 하니까 트리플에서는 체력을 안배를 해야 돼. 그래서 힘을 다 쓰지 않고 뛴다고요. 그래서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쌤쌤이일 것 같잖아. 근데 쌤쌤이가 아니라는 거지. 예. 이걸 뛴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 현실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시마다마오의 피겨는 좀 욕 나오게끔 점수를 잘 받아가는 피겨예요. 이게. 내 입에서 감탄이 나오진 않거든. 우와 정말 대단해가 아니라 와 씨발 이렇게 점수를 쏙쏙 빨아먹네 이런 피겨라고요. 근데 어떡해. 현실이 이런 걸. 이래서 아사다마오는 불운한 거야. 아사다마오가 지금 시절에 뛰었어야지. 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사다마오가 이 나이 때 지금 현재 시마다마오의 나이 때 아사다마오는 제가 엉성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그게 선수가 엉성해서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달라서일까요? 냉정하게 스케이팅 스킬을 비교하잖아? 시마다마오가 얘네들 둘보다 지금 나이에서는 시마다마오 승이에요. 스케이팅 스킬적인 측면도. 김연아가 스케이팅 스킬이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의 스케이팅 스킬이 되는 거는 0708 시즌 와서입니다. 국내 코치들한테서만 훈련받을 때는 그 스케이팅 스킬이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캐나다 가서 제대로 이제 붙박이 생활 시작하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엄청나요 차이가. 여러분들이 2006년에 그랑프리 때 김연아 록산나하고 브라이언 호스로 코치를 바꾸고 나서 처음 참가했던 07 월드의 록산느 탱구하고 비교를 해봐. 그게 어디 같은 선수인가.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07 월드를 어쨌든 간에 그럭저럭 했다 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비시즌을 캐나다에서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그랑프리, 러시아 그랑프리를 나온단 말이야. 2007년에. 그때 김연아는 이제 온전한 스케이팅 스킬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아사다마오는 어땠을 것 같아? 아사다마오는 해외 진출을 1년 빨리 했잖아요. 라파엘한테 가고 나서 라파엘하고 비시즌을 한번 보내고 나서 2006년 미국 그랑프리 나왔을 때 우리가 아는 아사다마오의 스케이팅 스킬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스케이팅 스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시마다마오는 현재의 일본이라는 거죠.
현재 일본. 지금 시마다마오의 스케이팅 스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본이라는 얘기지.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시대적인 차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나이 비교라만 하면 김연 아사다마보다 시마다마오가 더 나아요. 지금 나이 때는. 그런데 얘네들이 재능이 없어서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제가 최근에 아사다마오 선수 팬으로부터 아사다마오 선수의 0405, 0506 시즌 때에 60프레임 영상을 좀 공유를 받았어요. 그러고 측정을 하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사다마오는 0506 시즌에 이미 0.66초더라고 채공 시간이. 0506 때가 얘가 만 15세거든. 만 15세 때에 그랑프리에서 이미 0.66초를 뛰었더라고. 나는 그동안 측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채공 시간은 06, 07 시즌 와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사다마오의 채공 시간 성장 스탯이 1년 빨랐다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보면 시마다마오는 오히려 아사다마오보다도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능적 측면에선. 재능적 측면에선. 그러나 좀 더 발전된 선진 피겨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연아나 아사다마오가 새로 태어나서 현재 피겨를 한다면의 느낌을 받아요. 시마다마오에서. 그러나 왠지 아직은 피지컬이 얘네들 때만큼은 안 되죠.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자라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다 이거 왼발 점프잖아요. 악셀하고 토롭하고. 오른쪽 다리 점프에서도 영향을 받는 게 보이거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왼쪽 다리의 점프를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뛰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결 트리플 토가 온다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힘이 이미 빠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프는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토롭을 뛰어냈다는 거는 칭찬해 줄 수 있어. 칭찬해 줄 수 있는데 확실히 김연아나 아사다마오만큼의 연결 트리플 토가 안 나오죠. 이러면. 네. 즉 아직 시마다마오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점수는요. 사실은 시마다마오의 재능이 좋으냐? 네, 물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특별한 재능급에 있는 선수이긴 해요. 그런데 김연아 아사다마오보다는 오히려 재능적 측면에서는 약간 열세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단지 현재 같은 나이대로 점수가 좋은 건 좋은 피겨 메타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현재 피겨 판정이 고난이도 점프를 시도하기에도 더 편하고요. 감점 폭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선수에게 나머지 점프에서 회전 부족 판정까지도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시대가 바뀌었고 판정이 바뀌고 거기에다가 이 시대에 맞는 피겨 메타를 하고 있는 덕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제 생각이에요. 착지 자세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시마다마오가 진짜 여러 번 제가 칭찬을 하죠. 착지 자세. 우리 애들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신지아가 트리플만 비교한다면 시마다마오하고 연결 트리플 토를 빼면은 다 우세하긴 한데 착지는 시마다마오가 전체적으로 다 우세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려나? 예. 지금 나 진짜 진심이거든요, 이거. 제 영상 보는 지도자분이 있는 것도 알거든요. 한 분이 아닌 걸 알아. 예전에 내 블로그에다가 선수 관계자라고 댓글 쓰고 간 사람도 있거든. 근데 말하는 투가 그냥 선수 가족 같지는 않았어요. 좀 느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무릎 굽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시마다 마오의 착지 자세가 좋다. 이런 자세가 좋다.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게 좋아 보이나요? 이게 좋아 보이나요? 이렇게 보니까 시마다 마오와 아사다 마오, 김연아 닮았지 않습니까? 착지 자세가? 왜 특별했던 애들은 이렇게 닮았을까요? 이게 그냥 나 혼자 착각인가? 뭐 칭찬해 줄 부분이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고 여전히 허점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 얘 이 러츠는 지금 후반부 마지막 러츠는요 날이 이렇게 휙 나가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 예 그죠? 앞뒤 간격도 앞에 러츠보다는 더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몸도 서 있죠. 앞뒤 간격도 없고 날도 이렇게 급하게 나가고 있죠. 플러츠 진행 중인 선수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러면서 5시로 도약하거든요. 5시로. 이게 6시, 이게 7시인데 5시로 도약하고 있고 축도 날리고요. 마지막 러츠를 보면 네, 상체가 앞에는 이랬단 말이야. 살짝 더 누워 있죠. 그 다음에 앞뒤 간격도 있고 이 날이 나가는 방향도 얇게 나가고 있고 이 토픽 방향 옆을 스치고 지나가게 돼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진행 방향이 6시예요. 이건 7시까지는 안 되어도 6시로는 띄워주고 있다. 훨씬 낫죠. 7번째 러츠가. 그건 이 점수에도 나옵니다. 자, 트리플임에도 불구하고 1.01이고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7번째 점프임에도 불구하고 1.43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신지아가 그때 러츠 얼마 받았어? 러츠 가산점 2.11 받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5차 쇼트거든요. 5차 쇼트니까 힘이 넉넉했을 때겠죠. 프리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리고 신지아 같은 경우는 트리플에서 1.85죠. 지금. 이래서 그다음 트리플 룹은 1.47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확실히 트리플에서의 가산점만 놓고 본다면 신지아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주니어 월드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트리플 악셀 성공을 했다? 이건 내가 보기엔 이것도 회전 부족이었는데 내 기억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2.51. 근데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그 알레나 코스톨의 트리플 악셀 2.6 얼마짜리 트리플 악셀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그 정도의 트리플 악셀이었을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고난이도 띄워주는 애가 러시아 애들이 이제 안 나오니까 더 희귀해졌잖아요. 더 간절한 거야. 피겨계에서. 그 이후에 점수가 주어지는 게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트리플 룹이 1.26이잖아. 아, 쇼트에서도 1.26이네. 그래서 뭐 하기 얘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 트리플은 1.52. 뭐 이때 트리플은 좀 괜찮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마다마오 점수에 1위 1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얘는 밀라노 올림픽은 못 나오는 게 확정이니까. 예. 그리고 얘가 또 2030년까지 이 폼을 유지한다는 법도 없어요. 분명히 뛰어난 선수이지만 얘네들만큼의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진 피겨를 하고 있을 뿐이다가 제 결론이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 특히 프리에서. 즉 트리플 악셀과 쿼드를 뛰기 때문에 트리플에서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체력 안배를 하는 과정이 아주 세련되지는 못하다. 물론 이번 대회가 좀 나빴을 수도 있죠. 이번 대회가 유달리. 예. 그 다음에 회전 부족들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엄격하게 잡으려고 드는 대회 가면 점수가 더 까질 수도 있어요. 시마다 마오가.
그러나 이제 월드 같은 데 가면 많이 봐줄 테니까 점수가 확 뛸 거예요. 제가 신지한테 트리플 악셀 띄워라 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지가 만약에 Q 근처에서 랜딩을 했다. 올림픽이면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거. 올림픽이나 월드 같은 데에는 이렇게 점수 올려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난 좀 미련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지아 트리플 악셀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왜 신지아 트리플 악셀이 언더 근처에서 랜딩만 해낸다면이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뭐 일단 시마다마오 편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을 보고 나서는 이제 시마다마오하고 신지하고 이제 좀 비교 영상으로 가볼게요. 선수 개별적인 영상 말고. 네. 자, 오늘 잊지 마세요. 시마다마오 특별하지만 김연아 아사다마오만큼의 재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단지 피겨 메타가 좋다라는 거. 인생 2회차 피겨 같은 거. 정답을 알고 있는 피겨 같은 거. 그러나 아직 세련된 면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착지 자세. 착지 자세는 정말 우리 선수들이 배웠으면 한다 수준이에요. 왜 무릎을 굽혀야 되는지. 무릎을 굽혀야 되는 이유는 좋은 착지를 위해서. 상체가 앞으로 눕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상체가 왜 앞으로 눕지 않아야 되느냐? 연결 점프에서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 내에서 빙판에 닿는다는 겁니다. 연결 점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라는 거. 예. 그리고 몸의 그 균형점에서부터 앞뒤로의 거리가 좁아져서 더 안정된 자세가 나온다. 요런 거. 네.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